인류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적이 있습니다. 사자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고 독사도 아니에요. 이 적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해마다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충제를 뿌리고 고인물을 없애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이 녀석은 매번 살아남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오래된 전쟁에 아주 뜻밖의 선수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검색창을 열 때 쓰는 그 회사, 구글이었습니다. 구글이 미국 정부에 서류를 하나 냈는데 그 내용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살아있는 모기 3,200만 마리를 미국 하늘에 풀겠다는 거였습니다. 모기를 잡겠다는 게 아니라 모기를 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2해에 걸쳐 매년 1,600만 마리씩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 같은 곳에 살아있는 모기를 그냥 뿌리겠다고요. 뉴스가 나오자마자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모기가 많아서 죽겠는데 더 풀겠다고? 너희 미쳤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 진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구글이 모기를 푸는 이유가 황당하게도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모순 한 줄 안에 구글이 9년 동안 조용히 벼려온 무기 하나가 들어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두 세력의 전쟁입니다. 한쪽은 수천 년간 무패를 자랑해온 인류 최대의 살인마, 모기. 다른 한쪽은 검색 엔진을 만들던 회사가 인공지능을 들고 뛰어든 인간. 끝까지 들으시면 이 오래된 전쟁의 판세가 왜 지금 처음으로 뒤집히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전쟁이 왜 곧 우리 한반도까지 밀려오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전쟁의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부터 짚고 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자, 호랑이, 상어, 아니면 독사. 영화에서는 이런 녀석들이 무섭게 나오죠.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귀가를 앵앵거리고 있을지 모르는 바로 그 모기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우리가 흔히 CDC라고 부르는 그 기관이 공식적으로 모기를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어한테 물려 죽는 사람이 1년에 전 세계에서 10명이 안 되는데 모기는 그 수만 배의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기 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모기가 옮기는 병이 무서운 거예요. 말라리아,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황열병, 웨스트나일열, 일본 뇌염.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한 이 병들이 전부 모기를 통해 사람에게 건너옵니다. 모기가 병에 걸린 사람을 물고 그 다음 멀쩡한 사람을 물면 침을 통해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쏙 들어가는 거죠. 모기는 그냥 날아다니는 주사바늘인 셈입니다. 규모를 좀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모기가 옮기는 병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거의 절반이에요.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처럼 덥고 습한 지역에서는 모기 때문에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죽고 그중 상당수가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름밤에 잠깐 귀찮은 벌레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 녀석과 싸워왔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무패의 적. 바로 이 지점에 검색 엔진 만들던 구글이 칼을 빼들고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라 모기를 풀어서 모기를 없앤다는 그 황당한 방법을 들고 말이죠. 도대체 검색회사가 왜 갑자기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을까요? 이야기는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구글 안에서는 좀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 이상한 프로젝트 하나를 시작했어요. 이름이 디버그 프로젝트였습니다. 컴퓨터나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버그라는 말이 익숙하실 거예요.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기는 걸 버그라고 하고 그 버그를 잡아 없애는 작업을 디버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단어, 원래 뜻이 재밌습니다. 영어로 버그가 바로 벌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버그라는 말은 원래 벌레를 없앤다는 의미예요. 구글 엔지니어들이 이 이름을 붙인 건 일종의 농담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컴퓨터 속 가짜 벌레, 그러니까 버그만 잡아왔는데 이제는 진짜 벌레를 잡아보겠다. 코드만 두드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기와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참 엉뚱한 발상인데 바로 이 엉뚱함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실제로 굴린 곳은 베릴리라는 회사예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밑에 있던 생명과학자 회사인데 원래는 구글 X라고 부르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구글 X가 어떤 곳이냐면 문샷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사람을 달에 보내는 것처럼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미친 도전들만 골라서 하는 비밀 연구소예요. 자율주행차도 여기서 나왔고 하늘에 풍선을 띄워 인터넷을 쏘겠다는 황당한 것들도 다 여기서 실험했죠. 그러니까 모기를 박멸하겠다는 것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문샷이었던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엔지니어들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적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걸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건 방법이잖아요. 살충제도 못 이긴 적을 코드 짜던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기겠다는 걸까요?
이 무기의 설계도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구글의 작전은 크게 두 개의 비밀 무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기, 구글이 푸는 모기는 전부 수컷 모기입니다. 암컷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모기한테 물려 가려웠던 경험, 셀 수도 없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 모기들, 사실 전부 다 암컷이었습니다. 사람을 무는 모기는 100% 암컷이에요. 수컷 모기는 아예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못 무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수컷 모기는 입 구조 자체가 사람 피부를 뚫을 수 없게 생겼거든요. 수컷은 평생 꽃에서 꿀을 빨거나 과일즙 같은 걸 먹고 삽니다. 완전 채식주의자인 셈이죠. 그럼 왜 암컷만 무느냐? 암컷이 알을 낳으려면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 단백질을 우리 피에서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밤새 괴롭힌 그 모기는 사실 엄마가 되려고 영양분을 구하러 온 암컷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구글이 수컷 모기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사람이 물릴 걱정은 없습니다. 수컷은 사람을 안 무니까요. 자연에 수천만 마리가 풀려도 사람한테는 아무 피해를 주지 않아요. 3,200만 마리라는 숫자에 놀라 미쳤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조금은 안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혔던 그 공포의 절반은 사실 오해에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의문이 생깁니다. 사람을 물지도 않는 수컷 모기를, 그것도 3,200만 마리씩이나, 왜 굳이 돈 들여 키워서 하늘에 뿌린다는 걸까요? 사람을 안 무는 놈들을 풀어서 대체 무슨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구글의 두 번째 무기가 등장합니다. 이 두 번째 무기야말로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진짜 핵심이에요. 사람을 물지 않는 그 수컷들이 사실은 적진 한복판에 침투하는 특수부대였던 겁니다. 두 번째 무기의 이름은 볼바키아라는 세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볼바키아 균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계에 아주 흔하게 존재하는 세균이에요. 얼마나 흔하냐면 지구상에 사는 곤충의 약 20%가 이미 몸속에 이 세균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마리 중 1마리 꼴이니까 정말 흔한 녀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 유전자 조작 모기구나 하고 오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유전자 변형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자연에 원래 있던 세균을 모기 몸에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서 회사 측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볼바키아를 수컷 모기에게 감염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부분이 계획 전체의 심장입니다. 볼바키아에 감염된 수컷 모기가 자연으로 풀려나서 야생에 사는 멀쩡한 암컷 모기와 짝짓기를 합니다. 그럼 암컷은 당연히 알을 낳겠죠. 그런데 그 알이 부화를 못해요.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짝짓기는 분명히 했는데 자식이 단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후손이 생기지 않는 데이트를 시킨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서운 무기냐면요. 암컷 모기는 평생 짝짓기를 딱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생 암컷이 운 나쁘게 이 볼바키아 수컷과 짝짓기를 해버리면 그 암컷은 평생 단 한 마리의 새끼도 남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구글이 볼바키아 수컷을 자꾸 풀어대면 야생 암컷들이 계속 이 가짜 신랑들과 짝짓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다음 세대에 태어나는 모기 숫자가 확 줄어들어요. 그 다음 세대는 더 줄고 또 그 다음 세대는 더더욱 줄고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지역의 모기 개체 수가 눈덩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살충제를 단 한 방울도 쓰지 않고 모기가 스스로 자기 종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적의 번식이라는 고지를 적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든 셈입니다. 사실 이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불임곤충 방사법이라고 해서 1950년대부터 농작물을 해치는 해충을 잡을 때 써온 오래된 기술이에요. 미국에서는 과일이나 가축에 기생하는 벌레를 잡는데 60년 넘게 써왔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주로 방사선을 쪼여서 곤충을 불임으로 만들었는데 구글은 그 대신 볼바키아를 쓰는 거죠. 검증된 원리를 모기한테 더 안전한 방식으로 바꿔 적용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글다운 면모가 또 나옵니다. 이 작전에는 지독하게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컷만 골라서 풀어야 하잖아요. 암컷이 단 한 마리라도 섞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암컷은 사람을 무니까요. 그런데 모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 조그만 모기를 수천만 마리나 키우면서 그걸 일일이 암수 구분해서 수컷만 골라낸다. 사람 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구글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꺼냅니다.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AI와 컴퓨터 비전, 그러니까 카메라로 사물을 알아보는 기술을 써서 모기를 한 마리 한 마리 초고속으로 스캔하고 수컷과 암컷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된 사육 공장에서 모기를 대량으로 길러내요. 모기를 공장에서 찍어내듯 키운다니 좀 공상 과학 영화 같죠? 결국 IT 회사답게 수천 년 묵은 생물학 전쟁을 기술로 풀어버린 겁니다.
살충제라는 낡은 무기를 버리고 인공지능과 세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로 전선을 다시 그은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긴 한 거야? 말로는 다 근사한데 실제로 모기가 줄긴 줄었느냐? 전쟁이라면 결국 전과로 증명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이 전쟁의 실제 전과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요. 베릴린은 이미 201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가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브림스컷 모기를 동네에 풀어놓고 지켜봤죠. 그 결과가 2020년에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의 논문으로 실렸는데 숫자가 충격적입니다. 모기가 가장 들끓는 성수기에 모기를 푼 지역의 암컷 모기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무려 95% 넘게 줄어든 거예요. 어떤 구역에서는 99%까지 감소했습니다. 100마리 있던 게 한 마리만 남은 거죠. 사실상 그 동네에서 사람 무는 모기를 거의 멸종시킨 겁니다. 수천 년 무패였던 적이 처음으로 한 지역에서 완전히 밀려난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극적인 승전보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는 덥고 습한 나라라서 댕기열이 진짜 골칫거리거든요.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댕기열에 걸려 고생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습니다. 구글은 2018년부터 싱가포르 정부와 손잡고 프로젝트 볼바키아라는 이름으로 이 불임 모기를 풀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회사 발표에 따르면 모기를 푼 지 6달에서 한 해쯤 지나자 사람 무는 모기 개체 수가 80에서 90%까지 억제됐고 무엇보다 댕기열에 걸리는 사람이 70%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단순히 모기 숫자만 준 게 아니라 실제로 병에 걸려 병원에 실려가는 사람이 확 줄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70% 감소, 90% 억제. 이런 숫자들 뒤에는 사람이 있어요. 댕기열에 걸리면 며칠씩 고열에 시달리고 온몸이 부서질 듯 아픕니다. 그래서 별명이 뼈가 부러지는 열병이에요. 그 고통을 겪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컷 모기 한 무리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겁니다. 학교에 못 가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가고 일을 못 나가던 가장이 다시 출근하게 된 거죠.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살아난 하루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좋다는데 그럼 모두가 박수를 쳤을까요? 아니요.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전쟁에는 또 다른 전선이 열려 있어요. 바로 반대하는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 의견들도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가장 큰 걱정은 생태계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물종을 인간이 일부러, 그것도 거의 멸종 수준까지 없애버린다. 이게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모기도 자연의 일부인데 한 종이 통째로 사라지면 그걸 먹고 살던 다른 동물들은 어떡하죠? 먹이 사슬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또 수천만 마리나 되는 생물을 인위적으로 자연에 쏟아붓는 게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건 과학을 넘어 윤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스탠퍼드 대학의 한 법학 교수이자 생명윤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종을 일부러 멸종시키려 한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모기가 아무리 미워도 인간이 신처럼 어떤 생물을 지구에서 지워버릴 권리가 있느냐는 묵직한 질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아주 강력합니다. 일단 구글이 이번에 노리는 이집트 순모기라는 종은요. 사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에 원래 살던 토종 모기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외래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기를 없앤다고 해서 그걸 먹이로 삼던 그 지역 토종 동물이 굶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한 생태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만약 구글이 토종 모기를 없애려 했다면 나도 걱정했을 거다. 하지만 이 모기는 그곳 생태계의 원래 구성원이 아니다. 더 흥미로운 반론도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한 과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이집트 순모기라는 녀석은 사실 인간이 전 세계로 퍼뜨린 종이다. 인간을 따라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온 세상에 퍼졌다. 마치 모기 세계의 바퀴벌레나 쥐 같은 존재다. 인간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온다. 그러니 우리가 퍼뜨린 종이라면 그 숫자를 관리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만든 문제니까 우리가 책임지자는 거죠. 어느 쪽 말이 맞는지는 솔직히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예요. 자, 여기까지가 구글의 모기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거 다 미국 이야기잖아. 멀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싱가포르 이야기고 나랑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일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전쟁의 전선이 성큼 다가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모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겨울이 길고 추웠으니까요. 모기는 추위에 약한 곤충이라 한국처럼 겨울이 매섭게 추운 나라에서는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습니다. 여름 한철 좀 시달리다가 날이 쌀쌀해지면 싹 사라졌죠. 그런데 이게 요즘 들어 확 바뀌고 있습니다. 범인은 바로 기후변화예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한국의 겨울이 예전만큼 춥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기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름에만 보이던 모기가 이제는 봄부터 늦가을까지, 심지어 따뜻한 겨울날에는 한겨울에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간만 길어진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예전엔 한국에서 보기 힘들던 독한 열대성 모기들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흰줄순모기입니다. 다리에 흰 줄무늬가 있어서 붙은 이름인데 이 녀석이 댕기열이나 지카 같은 무서운 병을 옮길 수 있는 종이거든요. 기온이 올라가니까 이런 모기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한반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질병관리청도 기후변화로 모기맥에 감염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캘리포니아와 싱가포르의 전쟁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우리 일상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기 이야기 나온 김에 여러분이 평생 궁금하셨을 그 질문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똑같이 있는데 나만 물릴까? 이거 진짜 억울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똑같은 방에서 자는데 옆 사람은 멀쩡하고 나만 여기저기 물려서 퉁퉁 붓고.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 진짜로 모기한테 더 잘 물리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모기가 사람을 찾는 데는 순서가 있어요. 일종의 단계별 사냥법입니다. 가장 먼저 모기는 우리가 숨 쉴 때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합니다. 이게 모기한테는 여기 먹잇감이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숨을 크게 쉬는 사람, 덩치가 커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 운동을 막 끝내 헉헉대는 사람이 더 잘 물려요. 술 마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음주를 하면 몸에서 내뿜는 게 달라져 모기가 더 좋아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그 다음 모기는 가까이 와서 체온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몸이 따뜻한 사람, 임산부, 활동량 많은 아이들이 표적이 되기 쉬워요. 마지막 결정타는 바로 냄새입니다. 땀을 흘리면 몸에서 젖산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모기가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좋아해요. 특히 발냄새를 아주 좋아한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흔한 속설 몇 개만 짚고 갈게요. O형이 더 잘 물린다?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산화탄소나 체온, 땀에 비하면 훨씬 작은 요인입니다. 초음파 모기 퇴치기 대부분 전문가들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해요. 돈 아끼시는 게 낫습니다. 진짜 확실한 건 디트 성분이든 기피제를 피부나 옷에 제대로 발라주는 거예요. 미국 환경보호청 자료를 봐도 디트는 2~3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모기를 쫓아줍니다. 멋있는 첨단 기계보다 오래되고 검증된 기피제 하나가 훨씬 든든한 무기인 셈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엔 구글이 모기를 푼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들어오셨을 텐데 이제 보니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저는 이렇게 판결하고 싶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던 인류 최대의 살인마 모기가 이번 전투에서만큼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캘리포니아에서 99%, 싱가포르에서 70%. 이 숫자들이 그 판결문입니다. 살충제를 뿌리는 대신 모기가 스스로 자기 종족을 줄이게 만드는 영리한 무기. 그것도 검색 엔진 만들던 회사가 인공지능을 들고 뛰어들어 얻어낸 승리죠. 물론 이 승리가 최종 승리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효과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자연에 이렇게까지 손을 대도 되는가 하는 묵직한 질문이 함께 남아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류와 자연의 관계가 새롭게 쓰이는 그 출발점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모기를 없애기 위해 모기를 이용하는 시대. 몇 해 뒤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전쟁의 다음 전장은 더 이상 태평양 건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뜻해진 한반도를 향해 그 물결은 이미 천천히 밀려오고 있어요. 올여름 모기 한 마리에 잠을 설치시거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벌레 한 마리 뒤에 인류 전체가 벌이고 있는 거대한 전쟁이 숨어 있다는 걸요.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